세종시력 80권 세종 20년 1월 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1438년 명정동 3년 세자와 신하를 거느리고 망골례를 거행하다. 임금이 세자와 문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골례를 거행한 다음 건정전에 나아가 신하들의 할애를 받았다. 의정부에서는 안팎 옷감과 안장 갖춘 말을 올리고 알타리 마자화 등 40여 명과 외인 노린과 삼랑 병위 등 90여인이 각각 토산으로 바치었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각도에서 하전과 박물을 바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중궁에 할애하는 상식 의식대로 거행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동궁에 대한 할애는 정지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 잔치를 베푸는 여러 군 이상이 시연하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종친들과 야인, 외인의 잔치 장소를 정하다. 원륜 이하인 종친들은 빈청에서 이품 이상은 의정부에서, 집현전 부제학 이상은 예조에서, 전직 재상들은 조방에서 잔치하도록 하고 또 야인과 외인들은 건정전 남쪽 행랑에서 공개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김종서 등이 관직에 제수된 것을 사례하다. 함길도 병마 도절제사 김종서가 전을 올려 가정대부로 승진되어 제수된 것을 사례하고 판길주 목사 장우량도 또한 전을 올려 가선대부로 승진된 것을 사례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양령을 탄핵하는 소강을 내수 등이 올리지 아니하다. 대관에서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이제에게 구종을 하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으로 여러 번 천총을 품달하였으나 아직까지 윤허를 얻지 못한 바 억울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윤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다시는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계시니 신등은 이 명령을 들은 이후에 의분이 더욱 더하여 자나깨는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때때로 다시 생각하여 보아도 마땅히 그만둘 수 없으므로 다시 천위를 범하게 되오니 항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상습적으로 낡은 습속을 좇는 비루한 소견을 고집하여 번거롭게 품달하는 것이 아니었고 의리에 합당한 정론으로서 기어코 윤허를 얻고자 하는 청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른말로서 오늘날 성명한 시대를 당하여 여러 차례 간청하였던 것인데 이다지 지연될 줄은 일찍이 요량도 하지 않았기에 대소신하들은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어찌 일시의 작은 은희로서 만대의 큰 의리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성상께서는 이 말을 번거롭고 오활하다 말으시고 전후에 상소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서 명확한 건단으로 특히 윤허하시는 말씀을 내리시며 종묘와 사직에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그런데 승정원에서는 이 소장이 양녕대군에 관계된 일이라 하여 마침내 임금에게 올리지 않았다. 이때 승정원과 명령을 전달하는 내수 등은 임금께서 일찍이 양녕대군에게 관련된 소장은 올리지 말라는 교지가 있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소장은 올렸으며 임금도 또한 모르지 않았으니 이렇게 올리지 못한 척하는 것은 대개 간관의 말을 막으려는 때문이었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두 가지 죄가 잇따라 발각되면 중한 것을 논지하게 하다. 형제에서 아뢰기를 대명률 규례에 이르기를 만약 한 가지 죄가 먼저 발각되어서 벌써 판결한 다음에 딴 죄가 뒤따라 발각되면 그 중에 가벼운 것은 논하지 않고 중한 것은 다시 논지하는데 전일에 발각된 죄를 그 후에 발각된 것과 통계하여서 논지한다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 본조에서 유를 매길 때에 신장을 받은 자가 또 태형에 해당하는 죄가 발각되었을 때는 이 태형은 면죄하나 만약 같은 장형에 해당하는 죄일 때는 면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폐형을 받은 자로서 또 태장형에 해당하는 자가 발각된 자는 아울러 이 규례에 의하여 혹은 논지하지도 않고 혹은 전후 죄를 통계하기도 합니다. 대저 신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것인데 장형 같은 것은 전혀 면제하지 않으면서 피폐는 각 관청에 노복을 치는 것으로 아주 가벼운 형벌인데 도리어 규례에 의하여 태장까지 면제하니 이것은 형벌하는 데 경중이 적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간악한 자를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거무에는 피폐로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후에 발각된 죄가 만약 태형할 죄이면 면제하고 장형할 죄이면 면제하는 것을 하지 말 것입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1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배강 등이 상소를 올렸으나 이경기가 아뢰기 어렵다고 하다. 헌납, 배강, 지평, 곤자, 홍 등이 승정원에 나아가 말하기를 어제 올린 교장은 이미 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조하성지 이경기가 대답하기를 이 앞서 대관들이 계달한 것으로서 양령에게 관련된 것은 계달하지 말라는 명이 있었던 까닭으로 아뢰기가 어렵고 또 오늘은 종친들이 잔치에 모여 있으니 더욱 아뢰기 어렵습니다 하니 배강 등이 말하기를 신등의 청하옴이 윤호를 얻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직 계달되지 못하였으니 억울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1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지 벽동군사 양치를 불러서 보고 활과 화살을 내렸으다. 양치가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보고 이러기를 북방의 변장은 매양 가려서 보내건만 가려서 보내는 뜻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가 자문 많으니 그대는 이 뜻을 알고 가서 직사에 힘쓰라 하고 이어서 활과 화살을 내려주었는데 전일에 송희미와 신진보가 패전한 일이 있었던 까닭에 이런 교명이 있었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1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올형업의 지위 도아온 등에게 의복과 가신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1월 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양령을 탄핵하나 윤호하지 아니하고 서울집에 살게 하다. 헌납, 배강, 지평, 곤자, 홍 등이 다시 양령대군에게 관한 일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아뢰n 바를 내가 만약 그대로 줬는다면 어찌 두 번씩이나 청하기를 기다렸겠는가. 양령은 부자 형제간에 본디부터 모반하려는 마음이나 시기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었고 다만 행실에 덕이 없어 외방으로 배출당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허물을 고쳐 착하여진 까닭에 자주 만나보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정을 이루고자 한 것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하니 배강 등이 아뢰기를 신등의 소견으로는 양령의 행실이 전일과 다름이 없는데 여러 번이나 우악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언덕이 이와 같이 융숭하건만 겸손하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니 허물을 고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양령이 내침을 당한 뒤 내가 접견하는 데 5가지 절목이 있었으니 첫째는 성문 밖에서 접견하는 것이요 둘째는 서울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궐로에서 접견하는 것이요 넷째는 호종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서울에 머물러 있게 한 것이니 무릇 이 5가지 절목에 대해 대간뿐만 아니라 오나라 신하 중에 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되 나는 정성껏 타일러 끝내 윤호하지 않았노라. 이번에 구종을 하사한 것은 장차 서울집에서 살게 하고자 한 것이다. 구종을 하사하는 것은 사소한 일인데도 지금 대간들이 이와 같이 논쟁을 하니 차라리 양령을 서울집에서 살게 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대간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 죄다 말하라. 나의 뜻은 이미 정해졌으니 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이내 의정부에 정교하기를 양령대군이 전일 젊었을 때 행실이 덕망이 없어 대통을 계승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태종께서 외방으로 방치하셨을 따름이나 부자간에는 본뒤부터 모반한 죄가 없었고 형제간에도 또한 시기하고 싫어하는 일이 없었는데도 의친의 장으로서 오랫동안 외방에 쫓겨나서 종칠의 반열에 참여하지도 못하였으니 나의 마음에 항상 미안하였다. 이제는 이미 나이도 연로하였으니 서울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여 때때로 만나보고 우애하는 정을 펴고자 하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1월 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황희도 감사가 흰 꿩을 진상하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1월 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이숙지 등이 올린 방략을 의정부에서 의논한 대로 따르다. 의정부에서 함께도 감사 이숙지와 도절제사 김종서 등이 올린 방략 조목을 논의하여 아뢰었다. 1. 부고의 내고을은 요해처이므로 돌성을 새로 쌓아 군업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또 묵은 전지가 많이 있으니 딴 고을 백성을 적당하게 옮겨올 것입니다. 그리고 고랑기의 서쪽 황절벌의 동쪽 아산 이남과 용성 대천 이부고를 떼어 붙여서 그대로 부고현이라 하고 수령을 가려서 보낼 것입니다. 이에 정규군은 다른 도의 진속 규례대로 윤번으로 방수에 오게 하면 회령군 정도 도움이 될 것이며 내륙 지방도 충실해질 것입니다. 1. 각도에서 이미 이사온 사람 중에 혹은 부모가 늙었다고 핑계하고 혹은 딴 사람의 노비가 많이 거느리고 왔다고 핑계하고 혹은 원안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핑계하여 본구장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문서가 자주 옵니다. 신등은 말하기를 이미 이사 온 사람을 본구장으로 돌려보낸다면 특히 먼 길에 오가는 것이 곤란할 뿐 아니라 딴 사람도 이를 본받고 말을 꾸며서 돌아가기를 꾀하는 자가 벌떼처럼 일어날 것이니 그 점이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이미 이사 온 사람은 곡직을 불문하고 대의로 결단하여 서로 모두 돌려보내지 않아서 들썩이는 민심을 막아야 할 것이며 오직 딴 사람의 노비를 거느리고 온 것은 관청에 있는 노비에서 충당해 줄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상 두 조항은 아랜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1. 함흥은 임금이 일어난 지역이며 능실도 있고 또 한 지방 도회로서 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인데 성이 좁고 누추하며 인가도 드물고 적으니 번성하게 할 계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를 설치하며 본디 평양과 같이 만들어 지방관을 정술하고 아울러 성 안에 살게 하며 성 안에 사람들이 저절로 많아져서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던 바 이 조항은 당초에 지방관 제도를 마련할 때 적당하게 요량하여서 정원 수요를 정했던 것으로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도의 군업은 딴 도보다 적으며 고3차는 본도 경계에서 처음 닿은 지역인데도 아주 볼품이 없으니 그 옆에 있는 빈 토지에다 군현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원도 흡곡현은 안변과 통천 중간에 있어 지역이 아주 좁고 경계가 고산과 가까우니 만약 이 고을을 없애어 고산에다 붙이고 또 부근에 있는 안변 토전을 갈라붙여서 현을 만들면 본도에서 처음 닿는 지역이 번성해지고 고을 수요도 많아지게 되어 매우 편리하고 유익할 것이며 안변 고을에서 떼어낸 곳은 흡곡 부근 지역에 보충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니 이 조항은 고산차는 토지가 메마르고 고을을 설치하여 수령을 두기에 합당하지 못하며 또 오래된 고을을 협파해서 딴 도에다 붙이게 되면 향리, 관송, 노비들까지 이사하여야 하는 폐단이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니 고을을 설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2. 외로운 군사로 도적 소굴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그 계책이 매우 위험합니다. 비록 이징옥이 동건성을 물려 쌓기를 힘껏 말하나 신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성을 물려서 쌓고자 한다면 신등이 전일에 논의한 바와 같이 새로 500호 정도를 들여와서 살게 한 다음이라야 가한데 지금 계책으로는 종성에다 작은 돌성을 쌓고 번성하기를 기다려서 물려 쌓기를 천천히 논의하기만 갖지 못합니다. 하였으니 이 조항은 동건성을 물려 쌓는다는 의논도 결정하지 못했는데 종성에다 돌성을 쌓는다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니 우선 정지하는 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이 종성을 이관할 지역을 지금까지 결정하지 못했으나 변방을 건설할 일이 아직 가장 시급하니 그 일은 그만 정지하고 녹야의 행령도 명년봄을 기다려서 설치하는 것이 이때의 사정에 적합합니다. 하였으니 이 조항은 아랜대로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1월 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진사시에 문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진사시를 볼 때에 고부 십운시를 지으려면 응시하는 사람들이 운세를 참고해야 할 터이니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정진에서 이선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칙서를 맞이하다. 성절사 이선이 중국 서울에서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니 임금이 사정진에서 칙서를 맞이하면서 이를 신하들의 시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였다. 칙서에 말하기를 이제 들으니 건주, 좌의, 도독, 동맥하천모가와 동창 등이 전일에 그의 형 동하고가 야인에게 죽임을 당했으므로 그 부형 일가를 거느리고 야인을 모조리 죽이려 하다가 동창 등이 걸련 신도에게 사로잡혀 갔는데 그 후에 모련이 주희, 합아독 등이 속을 바치고 그들을 돌려왔다 한다. 지금은 도독, 검찰과 동창 가족 등과 관을 500호, 고조화 등 50호를 거느리고 요동으로 와서 도지 이만주와 함께 한 곳에 살기를 요청하는데 본직이 조선 왕국에 너무 가까워서 왕이 돌려보내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 염려되므로 이에 왕의 사신이 돌아감을 인하여 특히 칙서를 유시한다. 왕은 만약 도둑, 범찰과 동창 가족 및 관아 500호와 100호, 고조화 등 50호를 보거든 그 사람을 시켜 국경 너머까지 호송하여 모련이 두목, 도지위 동지, 낭복, 아한에게 인계하라. 국경 너머로 건너가게 하여 함께 완전히 모이도록 한다면 오직 왕의 아름다운 뜻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더구나 조정에서 하나같이 여겨서 착한 정서를 베푸는 마음에도 부응하게 될 것이므로 칙서한다고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임종선이 양령을 탄핵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세산 안승선과 의사관 임종선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혹은 소장으로 혹은 말로서 양령에게 하사 부종을 도로 거두도록 여러 번 청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진시로 소망이 어긋났는데 또 전지하여 양령을 영구히 서울집에 살게 한다 하시니 이것은 오직 대간뿐만 아니라 대소신하로서 근심하고 민망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숭선에게 하교하기를 경은 일찍이 근시로 있었으니 벌써부터 내가 윤호하지 않을 줄을 알았을 터인데 어째서 이와 같이 굳이 청하는 것인가? 남들이 말하지 않고 있음을 나무랄까 두려워하는 그러는가? 대간이란 직책에 힘껏 하고자 하여 그러는 것인가? 하니 승순이 대답하기를 신이 어찌 안팎이 다른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윤호받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양령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윤호하지 않다.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엎드려 교지를 받아보니 양령대군을 서울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때때로 만나보아서 우애하는 점을 파겠다 하셨는데 신등은 거기 이르노니 조상의 뜻을 이어받아 일하는 것은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다 했는데 양령대군 이제는 전일 동궁으로 있을 때 행실이 광폐하여 공부에게 주의를 짓고 종묘의 행사를 저버리게 되어 용서할 수 없게 되자 태종께서 큰 의리로 결단하여 종묘에 고유한 다음 외방으로 쫓아내고 사사로이 남과 통하는 것도 그만한 한편 교지를 내려서 죄를 국가 논의에 붙이노라. 천년이 지난 뒤에도 서울에는 왕래하지 못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온 나라 시민이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다만 우애하는 정의로서 매양 불러보시고 혹은 강무하는데 호종하도록 하여 벌써 선왕의 교지를 어기시니 대소 신하들이 서글프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고 대간도 여러 차례 상소하였으나 모두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노복과 구종을 하사하여 정치인 반열에 참여하게 하며 더구나 교지를 내리시어 서울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고 때때로 접견하려 하시니 우리 선왕께서 종묘에 고유하고 외방으로 물리치신 본이 어디에 있으며 국가 논의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신 뜻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큰 명분에 있다가 물리침을 당한 사람들을 다시 여러 군의 반열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다만 의리의 어긋남이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광폐한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도리어 우애하는 저희에 해가 될까 극이 두렵사오니 차라리 자취를 감추어서 종신토록 부귀를 평게 누리도록 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이를 같은 총명을 돌리시고 선왕의 뜻을 본받아서 억지로라도 대간의 청을 다루시어 신민의 바람에 맞추어 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 등은 모두가 나를 그러다 하니 나는 형을 위해서 책망을 달게 받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그아 첩합을 후대하는 것의 해로움과 이로움을 논의하게 하다. 한글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그하 첩합은 지난 경인년 2월에 우리 경원고을을 침범하여 절제사 한흥부를 죽였고 그해 5월에 또 용성에 침입하여 절제사 전식위와 서로 싸웠고 이민년 9월에는 여러 종족을 거느리고 경원의 아산을 침범하였으며 병진년 9월에는 또 속평강 여러 부족을 교사하여 우리 경원 업성을 포위하였다. 전후에 침범하여 사람과 우마를 죽이고 사로잡아 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니 함길 온도의 사람들은 분노와 원한이 뼈에 사무쳐서 그 놈들의 살을 씹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하 첩합이 작년 가을에는 어린 자식과 아내를 거느리고 경성에 왔는데 사실은 장차 우리 편 군사와 말의 많고 적음과 사람들의 거처를 염탐하여 도둑질하려던 것이다. 경등과 여러 대신들은 모두 저들을 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 그들의 족속이 번성한 까닭에 우선 살려 놓으면 그 족속들은 사로잡혀간 우리 백성들을 돌려줄 것이며 또 저들을 잡을 때에 우리가 저들의 죄를 다스린다는 말도 없었는데 올영합 대이 내온토 등이 1월 이내 와서 아련하였다. 절제사가 만약 이 자를 죽이면 저들을 초무하는 길이 막힐까 염려되며 또 신의를 잃게 되는 연고로 강화부에다가 안치시키고 의복과 식량을 관에서 지급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하였다. 지금 다시 생각하니 만약 그 아차밥의 족속이 중국 조정에 가서 호사하여 우리가 할 수 없이 놓아보내게 되면 저들은 장차 중국 조정의 덕으로 여기고 우리를 대해서는 감사하였다는 정이 없게 되는 동시에 보복할 계책을 깊이 생각할 것이다. 이제 정부와 여러 조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였더니 참찬 최사강 등의 논의는 그대로 강하에 두고 의식을 넉넉하게 주어서 형편이 변해가는 것을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하고 병조 참판 김효성의 논의는 그놈이 전일에 변경을 침범한 자는 용서할 수 없으나 일찍이 경운에 도둑질하려 한다는 소식을 알려준 것은 실로 상줄만 한 것이니 서울에 불러들여서 그 족속의 기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으며 좌찬성, 신계 등의 논의는 서울로 불러와서 후대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고 영의정 황희의 논의는 서울에 머물러 두고 후대하기보다는 차라리 후대하여 본고장에 돌려보내서 큰 도량을 보여주고 그의 자손들의 바람도 위로해 줄 것입니다 하였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냥 강화해 둔다면 의식은 비록 넉넉하더라도 만약 중국 조정의 명령으로 인하여 마침내 제고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들은 장차 조선이 부득이하여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여 우리를 향해 보복할 마음은 끝내 풀어지지 않을 것이며 만약 중형으로 처치한다면 한 사람의 그 아첩함은 비록 죽더라도 그 족속들을 복수하려는 자가 많아질 것이니 그렇게 되면 100명의 그 아첩합이 장차 나올 것이다. 옛날 길리가한이 당나라에 화를 일으켜서 천하를 어지럽게 함으로 장군 이정이 길리가한을 사로잡아서 골하에 바쳤는데 태종은 그를 죽이지 않고 가속까지 죄에다 돌려주고 태복에다 관사를 정해주었으니 나라에서 먹을 것까지 공급하였다. 그 후에 힐리는 방에도 있지 않고 답답해하여 기분이 좋지 않게 여기므로 태종은 이를 불쌍하게 여기고 각 주에는 사슴이 많아서 사냥을 즐길 수 있다 하여 자사로 임명하였으나 힐리는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태종은 드디어 우위 대장군 벼슬을 제수하고 좋은 전지와 집을 하사했는데 힐리가 죽자 이 왕으로 정직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 지극하였다. 고금의 제왕으로서 착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목숨을 보존하게 한 것이다. 나도 신계 등의 논의에 따라서 병조에 명하여 그 아차밥을 서울로 돌아오게 한 다음 내조에 명하여 가사, 의복, 노비, 김영 등을 갖춰주게 하고 편하게 지내는 낙을 알게 하여 우리에게 대한 분노와 원망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면 비록 본토로 돌아가더라도 영구히 우리나라 언덕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니 이런 조항으로서 조치하게 되면 경등의 뜻은 어떻겠는가? 타당한가 아는가
와 이로움과 해로움을 다시 깊이 생각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양령을 탄핵하는 상스를 올리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대관에서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신등이 여러 차례 상소하였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는데 또 교지를 내리시오니 신등은 반복하여 이를 생각하였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제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도는 천심에 순응하고 민심에 좇을 따름입니다. 서경에 말하기를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하늘이 듣는 것도 우리 백성이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 하였습니다. 민심이 돌아가는 곳에 곧 천명도 있게 되는 것인데 하늘 뜻이 거하고 아득하니 엿보고 청량하기 어려울 듯하나 오늘날 민심을 미루어 보면 하늘의 뜻을 이로써 알 수 있습니다. 양녕대군 이제는 종사의 죄를 짓고 군부께 의절을 당하여 외방으로 쫓겨나 이미 하늘과 사람에게 버림받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는 다만 우애하는 지극한 정으로서 선왕의 거룩한 훈계를 따르지 않으시고 수시로 접견하여 강무하는 데에도 호종하기를 허가하며 종친 반열에도 참여하도록 명하고 또 구종을 하사하여 총의하는 예우가 나날이 더합니다. 대소신하가 모두 불가하다 하고 정부와 육조 대간이 같은 말로 굳이 청하였으나 오직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을 굽혀서 사사 은혜를 베풀고 도리어 교지를 내려서 서울집에 살도록 하시니 이것은 하늘의 뜻을 어기고 민심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친이하는 정이 혹 종사가 위태할 즈음에 박하게 되는 것은 진실로 의가 중하여서 언해로 가리울 수 없는 때문이니 대순과 주공이 어찌 우애하는 정이 없어서 골육간의 병고를 만났겠습니까? 또 양령은 일찍이 세자 지위에 있어서 명분이 벌써 정해져 있었는데 물리침을 당해 외방에 있게 되었으니 어찌 불쾌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물며 미친 듯 배려하여서 신의가 없으며 이를 조차 좋아하여 만족함 모르는 성품인데 언덕을 믿고 교만 방종하다가 혹 법 아닌 짓을 하여 국법을 범한다면 장차 우애하시는 정으로서 국가의 형전을 패할 것입니까? 우리나라 신하가 다 같은 소리로 간곡히 간하여도 성상께서는 마침내 윤하지 않으시니 이것은 비록 성상의 지극한 정의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후세에 간하는 것을 듣지 않은 임금들이 구실로 인용할까 극이 두렵습니다. 성상께서는 어찌 그 처음을 삼가고 끝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죄를 대우하는 도리는 한결같이 황고의 유언을 따르고 신하들의 지극한 원을 억지로라도 따라서 옛집에 편케 살게 하고 착한 풍하에 한가하게 지내서 오래도록 복록을 누리도록 하면 은혜의 지극한 뜻도 다 하게 되고 만세에 다른 말이 없을 것이며 제도 또한 끝까지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위로는 태조께서 창업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하시고 아래로는 태종의 앞날을 염려하는 깊은 뜻을 생각하여 명확한 결단으로 앞서 내린 교지를 도로 거두시어 우리 조선의 억만년 무강한 복을 열으신다면 선조의 유훈을 이어서 일하는 효도와 가나는 말을 따른 아름다움이 마땅히 주 무왕이나 은탕과 더불어 꽃같이 되어 만세대의 성인이라 칭송할 터이니 유의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7일 임진 세 번째 기사. 흠경각이 완성되어 김돈에게 기문을 짓게 하다. 이는 대우군 장령실이 건설한 것이나 그 규모와 제도의 묘함은 모두 임금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며 각은 경복궁 침정 곁에 있었다. 임금이 우승지 김돈에게 명하여 기문을 짓게 하니 이에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제왕이 정사를 하고 사업을 이루는 데에는 반드시 먼저 역수를 밝혀서 세상에 절후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니 이 절후를 알려주는 요결은 천기를 보고 기후를 살피는 데 있는 것이므로 기형과 의표를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상고하고 징험하는 방법이 지극히 정밀하여 한 기구 한 형상만으로는 능히 바르게 할 수 없다. 우리 주상전하께서 이 일을 맡은 자에게 명하여 모든 의기를 제정하게 하셨는데 대속간이, 혼의, 혼상, 앙부, 일구
일성, 정시, 규포, 금루 같은 기구가 모두 지극히 정교하여 전일 제도보다 훨씬 뛰어나 오직 제도가 정밀하지 못하고 또 모든 기구를 후원에다 설치하였으므로 시간마다 점검하기가 어려울 것가 염려하여 이에 천추 전 서쪽들에다가 한간 집을 세웠도다. 풀먹일 종이로 7자 높이의 산을 만들어 집 복판에 설치하고 그 산 안에다 옥루기 바퀴를 설치하여 물러서 쳐올리도록 하였다. 금으로 해를 만들었는데 그 크기는 단자만하고 오색구름이 둘러서 산허리 위를 지나도록 되었다는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서 낮에는 산 밖에 나타나고 밤에는 산 속에 들어가며 비스듬한 형세가 천행에 준하였고 극의 멀고 가까운 거리와 돋고 지는 분수가 각각 절기를 따라서 하늘의 해와 더불어 합치되도록 되어 있다. 해 밑에는 옥녀 넷이 손에 금탁을 잡고 구름을 타고 사방에 서서 인, 묘, 진시, 초 중에는 동쪽에 있는 옥녀가 금탁을 울리고 사, 오, 미, 시, 초 중에는 남쪽에 있는 옥녀가 금탁을 울리며 서쪽과 북쪽도 모두 그렇게 한다. 밑에는 4가지 귀형을 만들어서 각각 그 곁에 세웠는데 모두 산으로 향하여 섰으며 인시가 되면 청룡신이 북쪽으로 향하고 묘시에는 동쪽으로 향하며 진시에는 남쪽으로 향하고 사시에는 돌아서 다시 서쪽으로 향하는 동시에 주작신이 다시 동쪽으로 향하는데 차례로 방위를 향하는 것이 청룡이 하는 것과 같으며 딴 것도 모두 이와 같다. 산 남쪽 기슭에는 높은 축대가 있어 시간을 맡은 인형 하나가 붉은 비단옷 차림으로 산을 등지고 섰으며 인형 무사 넷은 모두 갑옷 차림인데 하나는 종과 방망이를 잡고서 서쪽을 향해서 동쪽에 섰고 하나는 북과 부채를 잡고 동쪽을 향해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가까운 곳에 섰고 하나는 진과 채북을 잡고 동쪽 을 향해서 서쪽에서 약간 남쪽으로 가까운 곳에 서 있어서 매양 시간이 되면 시간을 맡은 인형이 종치는 인형을 돌아보고 종치는 인형도 또한 시간을 맡은 인형을 돌아보면서 종을 치게 되며 매경마다 북과 부채를 잡은 인형이 북을 치고 매점마다 진과 채를 잡은 인형은 징을 치는데 서로 돌아보는 것은 종치는 인형과 같으며 경전마다 붕치고 치는 수요는 모두 보통 시행하는 법과 같다. 또 산 및 평지에는 12방위를 맡은 신들이 각각 제자리에 엎드리고 있고 12방위 신 뒤에는 각각 구멍이 있어 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자시가 되면 쥐 모양으로 만든 신 뒤에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인형, 옥녀가 자시패를 가지고 나오며 쥐 모양으로 만든 신은 그 앞에 일어선다. 자시가 다가면 옥녀는 되돌아서 구멍에 들어가는 동시에 구멍이 저절로 닫히고 쥐 모양의 신도 제 위치에 도로 엎드린다. 축시가 되면 소 모양으로 만든 신의 구멍이 저절로 열리면서 옥녀가 또한 나오며 소 모양의 신도 일어나게 되는데 12시간이 모두 이렇게 되어 있다. 오방이 앞에는 또 축대가 있고 축대 위에는 기울어진 그릇을 놓았고 그릇 북쪽에는 인형 관원이 있어 건병을 가지고 물을 따르는 형상인데 누수 남은 물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흐르며 그릇이 비면 기울고 반쯤 차면 반듯해지며 가득 차면 엎어져서 모두 옛말과 같이 되어 있다. 또 산 동쪽에는 봄 3개월 경치를 만들었고 남쪽에는 여름 경치를 꾸몄으며 가을과 겨울 경치도 또한 만들어져 있다. 시경, 빈풍도에 의하여 인물, 조수, 초목 여러가지 형용을 나무를 깎아 만들고 절후에 맞추어 벌려놓았는데 7월 한편의 일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름을 흠경이라 한 것은 서경 요전편에 공경함을 하늘과 같이 하여 백성에게 절후를 알려준다는 데에서 따온 것이다. 대저 당우 시대부터 측후하는 기구는 그 시대마다 각자 제도가 있었으니 당성 이후로 그 법이 점점 갖추어져 당나라의 황도, 유의, 수운, 혼천과 송나라의 부루, 표영, 혼천의 상과 원나라의 앙의, 간의 같은 것은 모두 종묘하다고 일렀다.
그러나 대개는 한 가지씩으로 되었을 뿐이고 겸해서 상고하지는 못했으며 운용하는 방법도 사람의 손을 빌린 것이 많았는데 지금 이 험경각에는 하늘과 해의 도수와 날빛과 누수 시간이며 또는 사신, 12신, 고인, 종인, 사신, 옥녀 등 여러 가지 기구를 차례대로 다 만들어서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저절로 치고 저절로 운행하는 것이 마치 귀신이 시키는 듯하여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연유를 청량하지 못하며 위로는 하늘 도수와 털 것만큼도 어긋남이 없으니 이를 만드는 개교가 참으로 기묘하다 하겠다. 또 누수에 남은 물건을 이용하여 기울어지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늘 도수에 차고 비는 이치를 보며 산 사방에 빈 풍도를 벌려놓아서 백성들의 농사하는 어려움을 볼 수 있게 하였으니 이것은 또 앞세대는 없었던 아름다운 뜻이다. 임금께서 여기에 항상 접촉하고 생각을 깨우쳐서 밤낮으로 근심하는 뜻을 곁들였으니 어찌 다만 성탕의 모욕반과 모왕의 호유명과 같을 뿐이리요. 하늘은 본받고 때를 조침에 hom경하는 뜻이 지극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중하게 여기시니 어질고 후한 덕이 마땅히 주나라와 같이 아름답게 되어 무궁토로 전해질 것이다. 험경각이 완성되자 신에게 명하시어 그 사실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삼가 그 줄거리를 적어서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바치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7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외인이 식량을 더 타지 못하게 하는 방책을 실시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외객기인이 식량을 많이 받을 양으로 배사공 수요를 문서에는 많이 기재하고 실상은 그 수요를 줄여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야 이름을 대조하여 수요를 정부할 때는 먼저 온 딴 배사공을 불러다가 이름을 속이고 문서대로 충당하니 방지하는 방책을 외관에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외인 막사 둘레에다 목책을 설치하고 이 바깥 둘레에도 겹쳐서 설치한 다음 서쪽과 북쪽에다 문을 두 곳만 만들어서 상시로 파수하고 출입하는 외인 수요를 헤아려서 간사한 외인이 남의 이름으로 식료를 받아가는 폐단을 막는 것이니 감사와 도제사에게 타당한 방법인가 아닌가를 함께 논의하여 알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간들이 직무를 전폐하고 양령을 탄핵하나 윤회하지 아니하다. 대간들이 직무를 전폐하고 대궐에 나와서 양령에게 하사한 구종을 도로 거두고 서울집에서 살지 못하게 할 것을 종일토록 청하였으나 임금은 윤회하지 않으시면서 말하기를 대저 간신히 오랫동안 골정에 서 있으면 임금은 마음이 편치 못하여 끝내는 억지로라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일은 나의 뜻이 이미 결정되어 있으므로 경등이 비록 골정에 오래도록 서 있다 하더라도 나는 윤회하지 않으며 만약 할만한 말이 있으면 날마다기라도 와서 청할 것이요. 그처럼 종일도록 오래 서 있지는 말 것이다. 하니 대간들이 말하기를 왜 이 일 외에는 달리 할 말은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9권 세종 20년 1월 8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상청 양청이라는 지역이 있는 곳을 논의하여 아뢰게 하다. 한길도 감사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어떤 사람이 상언하기를 갑산에서 단천까지 북청에서 그 북쪽으로 상청 양청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길도 통하지 않고 구름이 깊은 긴 골짜기 속에 사람들이 숨어서 살며 언띠를 띤 자가 우두머리이다고 한다. 이 앞서 하경복 성달생 등이 수령으로 있을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은 말이 있었다. 여러 사람이 말이 이와 같은 지가 오래되었으니 혹 이런 지역이 있을 듯도 하다. 경등은 같이 논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시 20년 1월 9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춘향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89년 세종 20년 1월 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대간들이 골정에 나가서 양령을 탄핵하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대간들이 모든 일을 전폐하고 골정에 나아가서 다시 양령대군에게 대한 일을 간하며 두 번, 세 번 굳이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종시로 89년 세종 20년 1월 9일 가보 세 번째 기사 박근을 평안도에 보내어 남도 사람들을 조사하게 하다. 각 고를 채웠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1월 1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임종선 등이 양령을 탄핵하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는데 우사관 임종선과 장령 성봉조 등이 아뢰기를 그늘에 양령의 일로서 저희들이 소회를 여러 차례 아뢰었으나 윤호를 받지 못하여 민망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대저 양령은 군부에게 득죄하였으므로 태종께서 외방으로 물리치시고 교지를 내려 말하기를 천년 후에도 서울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소하여 신하들이 함께 들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하인과 구중을 하사하고 또 서울에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니 이런 일들이 태종께서 남기신 훈계에 어떻겠습니까?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양령의 일을 말할 때는 반드시 태종이 남기신 말씀을 핑계하는데 이 말은 진실로 옳다. 그러나 태종께서 양령을 처음 폐할 때에 방금 한 것이 비록 엄하였지만은 수년이 못 되어서 옥정초이던가 생신때가 되면 들어와서 문안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며 그 후 나의 생일에는 또한 들어오도록 하여 방금 하는 것이 점차로 너그러워졌다. 대저 들어오도록 한 것도 또한 태종께서 직접 내리신 교지이니 어찌 당초 유교만을 고집하여 말할 것인가. 비록 태종께서 오늘날 계신다 하더라도 양령을 처치하는 것은 또한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니 어찌 영구히 떠돌게 하고 되돌아오지 못하게 할 이치가 있으리요. 하물며 양령의 일은 다만 자기의 행실에 덕망이 없었던 까닭에 대통을 계승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며 처음부터 모반한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우리 형제간에도 또한 아무 혐의스러운 단수도 없는 것이다. 혐의도 없는 지친 사이를 너희들은 도리어 의심하고 끓이는 논의를 만들어서 우애하는 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니 옳지 못한 짓이 아닌가. 옛사람으로 임금을 간할 때에 시기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지친을 박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자는 있었으나 임금을 의심하고 끓이는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니 이조판사 하연이 아뢰기를 양령이 일찍이 세자로 있었으므로 명분이 딴 종친의 예와는 같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다만 부귀하도록 해야 할 텐데 구종을 주고 서울 집에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세자로 세운 것도 태종의 교지였고 그 후에 물리친 것도 또한 태종의 명령이니 무엇으로 명분을 의심하는가. 또 경이 그냥 부하게만 할 뿐이라 하나 만약 의친의 장으로서 구종 둘도 없다면 부귀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경들은 반드시 내가 가난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나 이 일은 내가 그 책망을 당하겠노라 하니 봉조가 말하기를 태종께서 비록 들어오게 하였더라도 교지를 내리시기를 내가 죽은 후에도 서울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셨는데 지금 태종께서 빈천하신 후에 전하께서 들어오도록 하셨으니 우애하는 정으로 지극하나 태종의 유교에는 어떠합니까?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나도 벌써부터 알고 있는 것인데 경등은 말만 하면 반드시 우애하는 정이라 하니 내 실로 부끄럽다. 만약 나의 우애하는 정이 지극히 정성스러워 남을 감동되도록 하였다면 경등이 어찌 이와 같이 시끄럽게 하였겠는가. 나는 실로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경등의 뜻을 억지로라도 따라서 전일에 비록 교지는 내렸으나 상시로 집에 살지 못하면 또 조정 반열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서울 밖으로 나가도록 한다면 딴 종친과 크게 간격이 있는 것이다. 다만 구종 같은 것은 모두 사소한 일이므로 경등이 비록 청하여도 나의 뜻이 결정되었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1월 1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직무를 정폐하고 양령의 일을 전하나 윤호하지 아니한다.
대간이 직무를 피하고 대궐에 나와 양녕애를 다투어 제3구우지 청하였으나 마침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9년 세종 20년 1월 1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양녕을 서울과 외방에서 살게 하다. 의정부 6조와 집현전 부제약 이상의 여러 대신이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신등이 엎드려 하교를 받아보니 양녕대군 이제를 서울집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신다는 바 신등이 이 명령을 들은 후에 놀랍고 걱정이 되어 전일에 소장을 갖추어서 교지를 도로 거두시도록 청하였사오나 명하시기를 여러 신하가 모두 나를 그러다 하니 나는 차라리 형을 위해서 그 책망을 달게 받겠다 하시매 신등은 황공하고 절실함을 느껴 옮들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사건이 대의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말하여 기어코 윤호를 받은 후에 그만두려고 합니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조정께서 하신 훈계라도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1100년이 되도록 고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예악 제도 같은 것으로서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개혁하기도 하여 시대를 따라 폐단을 없애는 것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은 한 일이나 한 사람을 지적하여 특별히 훈계를 한 것입니다. 옛 제도들이 제왕들이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쳤다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거나 어지럽게 한 자가 있으니 역사를 참고해보면 밝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태종대왕의 신같은 공과 성스러운 더 영걸찬 계획과 거룩한 지량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으나 세상을 밝히고 풍성한 시대를 이룩하심에 있어 더욱 우뚝한 일은 양녕을 조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녕이 세자지위에 있은 지가 17년이나 오래되었고 또 중국 천자의 명이 있었으니 만약 태종께서 이를같이 밝은 총명과 하늘같이 굳센 용단이 아니었으면 능히 조치하지 못했을 것이니 국가의 화됨을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오나라 사람이 태종의 신성함을 가진 말로 칭송하여 말미암은 것입니다. 태종께서는 이미 종사의 큰 계책으로서 부자간의 지극한 정도 끊어버리셨는데 전하께서는 어찌 형제간의 정의로서 군부의 유훈을 저버리며 종사의 대계를 가볍게 합니까? 태종께서도 양녕의 악함을 덮을 수 없었기에 특히 건방하는 훈계를 내려서 사헌부에다 갈무리하도록 하셨고 또 거듭 알리기를 양녕에 대한 일은 모두 국가 논의에 붙이겠노라 하셨으니 그 기필코 반복해서 엄정하게 살피시며 이와 같이 한 것은 대개 부득이한 것이었습니다. 그 부득이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쟤는 조정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마음대로 조치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며 하나는 후일에 엄하게 건방하지 못하고 제가 마음대로 하도록 놓아두어서 서울을 왕래하다가 제 몸이 위태하게 될까를 염려한 것이었습니다. 양녕의 한 몸은 태종께서도 또한 마음대로 조치하지 못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나라 사람의 논의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조치하는 것입니까? 태종께서 양녕을 보호하신 계책은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전하께서 양녕을 보호하는 도리는 지극하지 못한 듯합니다. 옛날 대수는 상을 대우할 때 군부의 명령이 없었던 까닭에 우회할 수 있었으나 유비의 봉에서 교기하게 했음에 불과하였고 또한 서울 안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가령 고수가 상의 오만함을 노하여 외방에 물리쳤다면 수는 반드시 고수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서울에 함께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공도 관숙을 천하의 대의로서 죽이기까지 하여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으니 후세의 임금으로서 형제간의 변을 만나는 경우에는 순과 주공을 본으로 삼는 것이 족합니다. 또 태종께서는 평일에 항상 지혜의 불효함을 말씀하시어서 당시에 나라 사람으로서 듣지 못한 자가 없고 어리석은 지압이 어리석은 지엄이도 모두 양녕의 광패함은 범부나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태종께서 임금으로서의 높음과 아버지의 염함으로서 양녕을 감화시키고자 하여 어리로 타이르고 위험으로 두렵게 하였으나 그 미친 짓이 그대로였던 까닭에 종묘에 명세하여 고하였던 것이며 끝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므로 이른바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조정의 홀령이 밝아 엄연히 좌우에 임한 듯 하여도 쟤는 감히 그만한 행동을 거듭하여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전일에 벌써 군부에서 효도를 못했는데 지금 전하에게 충성을 마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능히 감화시키지 못할 듯합니다. 대저 중류 이하의 자질은 극히 부귀하면 반드시 교만하여지고 교만한 것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사치하고 참남하여져서 점점 배란하게 되는 것인데 양령의 광폐한 성품으로서 서울에 살게 하여 의인을 지나치게 하면 교만하고 사치하여질 것은 필연적인 이치이니 그 광폐한 짓이 전일에 몸을 빼앗아 산골짜기에 숨던 일보다 더 심함이 있을까 두렵사온즉 그 은혜하는 것이 도리어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명분이 있던 자가 폐출을 당하고서 그 신명을 그대로 보존한 자가 되게 적습니다. 혹 보존하는 자가 있다 하여도 나초 외군에 봉해 자취를 감추고 몸을 마치게 하였을 뿐이었고 권례에 출입하여 임금 앞에까지 가까이 오신 자는 있지 않았고 더구나 손에 활을 잡고 임금 앞에서 말을 달려 짐승을 쫓는 자는 없었으며 또 추종과 하인이 앞뒤에서 옹이하여 서울에 치달린 자는 없었습니다. 전하께서 하나같이 군부의 유훈을 따르시고 양령을 서울집에 살게 하는 교지를 도로 거두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니 이르기를 내가 전일에 양령에게 서울집에 들어와서 살도록 이미 교지를 내렸으나 지금 대신과 대간 등이 여러 차례 간청하니 억지로 그 뜻을 따라서 혹 서울에 오기도 하고 혹 외방에 나가도록 하였은즉 이것은 실상 서울집에 항상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소목으로 물드니는 방법을 금할 것을 청하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중추원사 민의생이 아뢰기를 외상이 소목을 수입하는 배단이 매우 크기는 하나 외인이 무역하는 것을 갑자기 금하기는 쉽지 않으니 본국에서 소목을 물들이는 것을 금한다면 외상이 와서 매매하는 배단은 저절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기는 하나 한때 소견으로서 갑자기 금단할 수는 없으니 예조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부터 여러 가지로 물들이는 방법을 이용하여 소목으로 물들이는 것은 금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금지될 것으로 생각된다 하였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0일 을미 다섯 번째 기사 남도포로 옮긴 병서는 남도포 만호로 칭후를 고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천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주량에 있던 병선을 지금 남도포로 옮겼으니 남도포 만호라고 칭후를 고치도록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0일 을미 여섯 번째 기사 중국에 사는 통사들은 중국 권례에 가지 않도록 하다. 승무는 도제조 황희 등이 논의하여 아뢰기를 이제부터 중국 서울에 가는 통사들은 만일 윤봉이 중국 권례에서 불러보려고 하더라도 가서 보지 말 것이며 만약에 억지로 부르거든 대답하기를 조정 명령이 두려워서 감히 갈 수 없다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어랑합 등이 토산로를 바치다. 홀라운 야인 지위 어랑합 등 11인이 와서 토산로를 바치었다. 세종시록 80권 세종 20년 1월 11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양령에 관한 계달 금령을 전하지 않은 이 경기를 의금부에 가두다. 우헌납 배강 지평 권자 홍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의정부에 내린 교지를 엎드려 듣자오니 이제 대신 대관들이 여러 차례의 간청에 따라 억지로 그 뜻을 조차 양령에게 혹 서울집에 왔다가 혹 외방에 갔다가 하도록 하겠다 하셨으니 신등은 기쁘기 거지없으나 구중을 도로 거두시라는 청은 윤호하지 않았습니다. 신등이 다시 생각하오니 구중이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여기에 분변되는 것인즉 소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등이 감히 다시 와서 청하는 것입니다. 하니 조화성지 이경기가 말하기를 오늘 아침에 명하시기를 대신과 대간이 양령대군이 서울집에 들어와서 사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간청하게 이미 윤호했으니 구종에 대해서는 내가 늙은 형에게 7, 8명 노복을 하사한 것이 어리에 무슨 방해가 있는 것인가.
대신과 대간이 아무리 가난다 할지라도 나는 끝내 윤호하지 않을 것이니 대간들이 만약 오거든 이 뜻을 타일러서 다시 입게 하지 말라는 성상의 하교가 지엄하시니 들어가 아뢰기가 어렵소 하였다. 잠깐 후에 임금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양령을 서울집에 살게 하는 것이 마땅치 못하다는 청은 이미 그대로 따랐으니 너희들의 말을 내가 윤호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구종 같은 것은 내가 끝내 윤호할 수 없으므로 장차 신에게 맹세코자 한다. 이 명을 벌써 내렸는데 너희들은 다시 무엇을 청하는가? 대저 맹세하는 것은 임금으로서 하는 일이 아니나 이런 것으로 말하여 나의 뜻을 보이는 것이니 너희들은 장차 나를 맹세하도록 한 다음에 돌아가겠다는 것인가? 지금 대간으로 모여 의논한 자는 누구인가 하니 배강등이 대답하기를 귀신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명은 듣지 못했으나 다만 윤호하시기를 청할 뿐입니다. 신등이 어찌 감히 전하께서 맹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까? 회의한 자는 장령, 성봉조, 최호생, 사간, 신명, 임종선, 헌납조자, 정은, 신평, 이예손입니다. 하니 임금이 대간들을 모두 불러서 꾸짖기를 신을 두고 맹세한다는 말은 임금으로서 한 말은 아니나 나의 형제간의 지극히 정의를 대간들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까닭에 오늘 아침 이미 근신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이 명을 듣고서도 오히려 골정에서 간쟁하기를 거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3번 가난다는 번수를 채우려는 것인가? 또는 나에게 맹세하도록 하려는 것인가? 죄다 말해보라 하니 대간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신등은 이런 명을 듣지 못했으며 어찌 감히 이런 것을 계산한 지시겠습니까? 임금이 노하여 승지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아침에 내가 말한 바를 어찌하여 즉시 대간들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근신의 책임은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은가? 하니 드디어 이경기를 의건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다. 경기는 이 명을 듣고 말을 타고 바삐 옥으로 갔는데 의정부에서는 항세를 하여 가두었다. 대개 가두라는 명을 받은 자는 을에 갓을 벗고 띠를 풀어버린 다음에 걸어서 옥에 가는 것인데 이경기는 근신으로 대간들에게 간쟁할 때를 당해서 임금의 명을 잊어버리고 이를 달게 받는 마음으로 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굴욕됨을 꺼려서 갓과 띠를 버리지 않고 말을 타고 달려가서 유식한 자들이 이를 기롱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1월 11일 병신 4번째 기사 이만주가 파제강으로 돌아간 일을 자세히 아뢰게 하다. 한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듣건대 작년 여름에 이만주가 알목하에 왔다가 하루는 권두의 집에 와서 동맥하천모가의 제를 지내고 그 집에 자려고 하였으나 회령부사가 군정을 모은다는 소문을 듣고 초전에게 돌아갔는데 밤중이 되자 군사들이 권두의 집을 포위하고 이를 수색하여 권두의 아내와 눈먼 사람을 끌어내어 만주라 생각하였으나 문 밖에 이르러 비로소 만주가 아님을 알고 그만두었습니다. 만주는 처음에 알목하에 돌아와서 살고자 했으나 이 일을 당하고는 두려워하여 파제강으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경등이 전일에 아뢰지 않은 일이다. 자세히 알아서 아뢰라. 또 들으니 회령판관 이 임은 성질이 포악하여 알타리 사람 중에 조그만 허물만 있어도 회초리로 치고 용사치 않으니 이에 침해됨이 심한 까닭으로 무리들이 딴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 자가 제법 많다고 한다. 상세히 알아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1월 12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서 춘추를 강독하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1월 12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이경기를 석방하여 직에 나오게 한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1월 12일 정유 세 번째 기사 회령군 이지등과 권지를 북경에 보내도록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금은의 공납을 면제하기를 주청하였을 때에 함령군을 상사로 중추 원민생을 부사로 삼았는데 이번에 다른 길로 통행하기를 청하고도 관복과 동맥하천모가 관하와 지휘 고조화 관하 사람들을 그대로 두도록 청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니 친아우를 북경에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고 이에 해령군 이지를 상사로 예조 판서 권지를 부사로 삼았다. 세종시로 80권 세종 20년 1월 12일 정유 네 번째 기사 털옷을 만들어 입도록 개틀 가죽을 함길 평안도에 보내다.
개틀 가죽 550벌씩을 보내어서 변방 각 진성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트롯을 만들어 입도록 하였다. 세종시록 80번 세종 20년 1월 13일 모술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